안녕하세요. 지음 김지혜입니다. 지난주는 걱정이 많은 아이에 대한 영상이었고, 이번 주는 그 걱정의 근원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고, 때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함으로 그것들을 만회하면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졌을 때 안정과 편안을 찾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정화하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불안은 참 달라요. 왜냐면 나의 불안을 나 스스로 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양육자인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불안이 너무 심하여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렇게 가정환경에서 양육자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된다던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계속 운다던가, 틱이 나타난다던가, 강박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조금 양육 환경에서 부모님이 해결하기 힘든 정도의 불안함을 표현하는 것들은 가까운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가정 환경 안에서 양육자, 부모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불안함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불안이 있는 친구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해요. 아이마다, 기질마다, 아이의 성격으로, 그 다음에 환경마다 굉장히 다른데 크게 한 원인을 3가지로 나눴고요. 그 원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각에 예민함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감각과는 상관없이 내가 경험한 것,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적이 있다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다거나, 뾰족한 연필에 찔린 적이 있다거나, 내가 경험한 것이 내 몸이 기억하고 내 생각이 기억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경험에 의한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능력에 관한 거예요. 받아쓰기 100점 맞아야 되는데 90점 맞을까봐 덜덜덜덜, 그림 엄청 잘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릴까봐 불안해서 덜덜덜덜 하는 어떤 결과물, 능력에 관련된 불안함이 있어요. 첫 번째로 다 감각에 불안함이 있는 친구들은요, 일단 예민한 감각이 있겠죠. 시각적으로 예민한 친구들이 있고요, 청각적으로 예민한 친구들도 있고요, 촉각적으로 예민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럴 때 부모님께서는 제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다가 알려드리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아이의 불안함이지 부모님의 불안함이 아니에요. 아이가 불안해할 때 너무 동조돼서 같이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그거 가짜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감각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주어야 될 자세는 신뢰예요. 굉장히 평정심을 갖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요, 아이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전광판에서 도깨비가 우악 튀어나오는 영상을 보고 너무 불안해. 그럴 때 무서웠지. 엄마는 안 무섭거든요, 사실.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도 무섭구나.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는 안 불안하셔야 돼요. 평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저거 가짜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사실 미리 예고하고 미리 예측하고 미리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시각적으로 예민한 것 부모님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가 보면,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이는 평소에 지나가다가 시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험상궂은 아저씨, 뭔가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 표정의 사람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외출을 하려고 갈 때 오늘 가는 길은 약간 전광판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랄까봐 알려준 거야.
엄마도 깜짝 놀랐잖아. 나도 무섭잖아. 이런 것이 아니고요. 평범하게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여나 조금 놀란 게 있으면 엄마하고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엄마가 손 꼭 잡아줄게. 의지할 사람이 있어. 되게 신뢰로운 사람이야. 네, 이미지가 좋아요. 근데 이게 그것만 그러면 안 되고요. 평소 양육 스타일이 굉장히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정된, 일관된, 네, 신뢰로운 양육자가 굉장히 필요해요. 청각적으로 예민한 친구들도 있어요. 뭐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 환풍구 갑자기 돌아가는 소리, 뭐 화장실에 그 손 말리는 핸드드라이어 우웅 하는 소리, 이런 거에 다 너무 예민하거든요. 아유 뭘 그걸로 그래. 네, 우리에게는 우웅 하는 소리지만 정말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일 수 있어요. 변기에 물 내려가는 소리, 아유 뭐 변기에 물 한두 번 내리니? 네, 어떤 집은 변기 물살이 세서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과하면 무서울 수 있어요, 아이가. 그럴 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여기면 네, 아이가 신뢰롭지가 않잖아요. 누워있을 때 사이렌이 지나가면 이게 무슨 소리지? 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같이 무서워하시는 건 아니고요. 앰뷸런스가 지나갔네. 이 시간에 누가 119를 눌렀나 봐. 평범하고 평정 있는 네, 자세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화장실이나 이렇게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들어가면서 저쪽에 핸드드라이어가 있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먼 변기를 이용하자. 화장실 칸 중에서 좀 떨어진 칸을 이용하자. 아, 되게 신뢰로운 사람이야. 나의 힘듦을 알고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굳이 그 핸드드라이어 옆 칸을 이용하시진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도움을 주시고 신뢰롭게 네, 잘 도와주셔야 돼요. 촉각적으로 예민한 친구들, 내 모래 만지는 것도 껄끄러워지고요. 뭐 계절 바뀌어가지고서 반팔에서 긴팔 입는 것도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칠보를 준비하셔서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렇게 입을 거야 라고 2주 전에 미리 꺼내 놓으셔가지고서는 눈에 익고 마음에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날 쌀쌀해진다, 긴팔 입어, 그러고서는 야, 애들 다 입는데 왜 너만 못 입어? 이렇게 나오시면 아이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네,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긴장감이 짝이잖아요. 긴장이 높아지면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미리미리 안내하고 네, 예측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고 네,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 안내가 굉장히 신뢰로워야겠죠. 엄마가 안내해 주는 거, 아빠가 안내해 주는 거는 너무 무서운 것이 많아. 네, 제가 그 감각은 커지면 좀 나아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과 안전의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지. 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예민한 건 약간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주셔야 된다고 해요. 두 번째로 경험에 의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정말 아픈 적이 있었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서는 팔 부러진 적이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무서워서 갇혀서 무서운 적이 있었고 나의 경험에 의한 불안함이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부모님의 자세는 무조건 안전이에요. 그 경험으로부터 안전한 데이터를 탄탄하고 길게 쌓아주셔야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어요. 그냥 끌고 타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3층이니까 한 층만 내려와서 타고 그 다음 계단으로 내려가자. 오래 견디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가파른 데서는 손잡이를 딱 잡고 계단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려가면 돼.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서 계단에서 무조건 안아줘, 업어줘. 네, 9살, 10살 되면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혼자 걷고 그 나머지는 좀 안고 걷고 내려오시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인내했잖아. 엄마가 지금 얼만큼 기다려줬잖아.
제가 부모님의 기준보다 아이들의 기준이 훨씬 더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안전한 데이터를 탄탄하고 충분하게 주셔야 돼요. 시간으로. 그 시간 동안 이제 안전해. 아이가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굳이 16층에 있는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2층, 3층 여차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면 계단으로다가 올라갈 수 있게 엄마가 3층으로 했어. 우리 엄마는 역시 나한테 안전한 데이터를 주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빠는 역시 이렇게 안전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 경험한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제가 첫사랑과 같다 그래요. 첫사랑은 잊혀지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생각나진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잊혀지진 않지만 매일매일 두려워서 생각나지 않는 정도. 그래 썼었지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안전한 데이터로. 화내시면 안 되고요. 핀잔 주시면 안 되고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렇게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에 관한 거예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100점 맞으라고 이렇게 막 푸시를 준 게 아닌데 아이 혼자 벌벌벌벌 나 하나 틀리면 어떡해, 나 그림 못 그리면 어떡해. 저는 정말 아이에게 공부 잘하라고, 이거 잘 쓰라고, 빨리 한글 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조금 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조금 잘하는 것을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는 빵점 맞아도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 이거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잘하고 싶잖아요. 일단 잘하고 싶은 마음은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감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잘하고 싶은 아이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요. 받아쓰기 3일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네, 뭐 그림 좀 더 잘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색칠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잘 그려지고요. 방법을 조금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구해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싶은 부분을. 그리고 그것만 해줬다고 해서 아이가 만족스럽게 나 잘했어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가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도 있구나를 알려주셔야 해요. 3일 전부터 준비하는 친구는 많지 않아. 정말 체계적으로 다 3일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과정에도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결과 중심에만 잘함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도 잘함이 있구나. 또는 그림을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잘 그리진 않았어요. 근데 아이는 되게 잘하고 싶잖아요. 여기 선이 너무 반듯해. 여기 색깔이 굉장히 예뻐. 마음에 딱 들어.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 부분적으로도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받아쓰기를 진짜 70점 맞아서 불안할 수 있어요, 아이가. 네, 그럴 때 엄마 70점 맞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반듯하게 글씨를 쓴 부분, 그 다음에 3일 전부터 준비를 한 과정에 잘함에 대한 칭찬, 격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도 부분으로도 과정으로도 나 스스로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잘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 물론 결과만큼 만족은 없겠지만 만족은 무조건 결과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과정에 대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그 격려가 불안함을 없애진 않지만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 외에 좀 과하게 나타나는 그 영상 초반에 얘기했었던 그 불안함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좀 심각한 표출들은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불안한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은 참 마음의 평안함과 평정심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인내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 불안함을 낮춰서 이렇게 보통의 정서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부모님 스스로의 마음 역시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이와 함께 편안한 날들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